봄이 와서 따뜻하고 코로나19 방역도 풀리는 기미에 조금은 들뜬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저는 속이 아주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길가의 벚나무만 봐도 신물이 올라올 만큼 속이 쓰려요. 다들 기분이 좋은데 저는 그렇지 않은 이유, 이곳에서 속풀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근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통업을 하는 직장이었는데 영업하는 것도 힘들고 매달 실적에 쪼이는 것도 힘들고 게다가 일이 끝나고 술 회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안 마실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먹고 그랬더니 건강은 다 잃고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 생기고 이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에 일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때가 30대 후반이었어요. 한창 자식 키우고 집 사고 차 사고 할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가 그 나이에도 결혼을 안 한 노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질 수가 있었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친구들이 엄청 욕하더군요. 노총각이라 철이 안 들었다면서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냐고 다들 한마디씩 했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들 겉으론 욕하면서 저를 엄청 부러워한다는 걸요.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 업무 스트레스에 안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탈모까지 왔으니까요. 어쩌다 보니 그 나이 되도록 혼자 있어서 사표도 낼 수 있었지만 보통의 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내 몸이 망가지는 걸 알고 있어도 죽자 사자 회사에 매달려 일해야 하는 현실이 참 슬프기도 합니다. 건강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기는 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건 있으니 새로 일을 하긴 해야 했어요.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직장 생활은 다시 하고 싶지 않더군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자리를 알아보니 죄다 하던 일 쪽으로 걸리는데 그건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도 제가 자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7, 8년 전에는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점점 나이도 먹어가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다란 생각도 들었고요.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모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빈둥대고 있으니 어머니가 이모한테 하소연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종혁아, 너 요즘 논다며? 이모, 노는 건 아니에요. 재충전하고 있어요. 재충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백수지. 너 잔말 말고 내일 이모 가게로 와. 예? 이모 가게로? 이모는 대구 근교에서 큰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결혼 후에 계속 장사를 하시던 분이라 장사 수완이 꽤 있으셨는데 이모가 변경하는 업종마다 유행을 해서 늘 돈을 잘 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가 쪽 식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이모와 달리 저희 엄마는 장사할 성향이 아니시라 평생 아버지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살림만 하시며 사셨는데 부모가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모가 오라고 하셔서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할 겸 이모 가게를 찾았고 늦은 오후인데도 카페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와, 이모, 이 시간에도 사람이 진짜 많네? 가게 문 열기 전부터 사람들 줄 서 있어. 이모, 진짜 돈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거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이모가 대뜸 카페를 차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백수가 된 저 때문에 이모한테 앓는 소리를 많이 했다면서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 놈이 그렇게 무대포로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해? 네 엄마 간 작은 거 알면서.
남들은 장가도 가서 손주도 턱 안겨주고 그러는데 너는 가라는 장가는 안 가고 직장을 때려치우냐? 아, 이모. 그러니까 네 엄마 걱정 그만 시키고 이모 말 듣고 장사해봐. 이모가 너 팍팍 밀어줄 테니까 무조건 가게 오픈해. 알았지? 이모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면전에서 안 한다고 못하겠더군요. 게다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모습을 눈으로 봤으니 고민을 깊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날부터 카페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이제 더 이상 커피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베이커리를 같이 운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좁고 꽉 막힌 데는 뜨내기 손님밖에 못 받는다며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넓고 조경도 신경 써서 카페지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이모의 컨설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자금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놓고 빌려서라도 해보라는 이모의 압박 덕분에 결국 돈을 들여 커피숍을 차리게 됩니다. 장사라고는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준비하면서도 돈만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이모한테 달려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듣고 그러면서 버텼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 물릴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준비한 카페가 드디어 오픈을 하고 각종 SNS 홍보 작업을 하면서 외지에 만든 저희 카페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더니 웃기게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카페에 손님이 바글바글 하게 되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돈이란 게 이렇게 버는 거구나 싶고 그때 손님이 진짜 많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도 제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전혀 못 느껴봤던 그런 감정이었어요. 돈이란 게 그렇게도 좋은 거더라고요. 카페 부지를 사고 카페를 짓고 온갖 집기며 시설들을 하면서 은행 빚도 많았거든요.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이랑 퇴직금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얼마의 돈으로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매달 정산한 돈으로 은행 빚을 갚으면서도 정말 좋았어요. 빚 갚고 나면 남는 건 별로 없었지만 땅이랑 건물이 제 거가 되는 거니까요. 이모한테 얼마나 고맙던지 이모가 아니었으면 제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보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확실히요. 1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고 나니 좀 안정화가 되더군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교육하는 게 솔직히 골머리가 아프거든요.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잘 뽑아야 하고 일 자체가 알바 위주다 보니 책임감 없는 애들도 많고요. 그런 직원들을 잘 다루는 방법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인원 관리하는 것도 이모한테 늘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했더니 요령도 빨리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자리 잡게 됐었어요. 보통 저녁 마감을 제가 하는 편이라 오전에는 직원한테 맡기고 좀 느긋하게 가게를 나가는데 그날은 직원이 쉬는 날이라 빨리 나가게 되었어요. 그날 제 악연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된 초등학교 동창이죠. 여자 손님들이 우르르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왔는데 주문을 하러 온 사람 얼굴이 왠지 낯이 익었어요. 그 여자의 눈빛도 저를 아는 듯해 보였고요.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단 모르는 척하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산을 마쳤는데 진동배를 줬지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나 싶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니 그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혹시 유종혁? 네. 저 아세요? 나야, 이혜정. 5학년 3반. 그래 맞네. 5학년 3반 이혜정. 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너 눈썰미 좋은데? 어떻게 나 알아봤어?
뭔가 낯이 익다고 했더니 역시나 초등학교 동창이더군요. 친구는 제가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5학년, 6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제 짝사랑의 그녀였어요. 어릴 때 저 혼자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숫기가 없어서 좋아한다고 고백도 못하고 혼자 몰래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려 2년을 쭉 좋아했었는데 그 말을 못해서 혼자 참 많이 소가리를 했었어요. 그만큼 부끄러움이 많던 아이였죠. 짝사랑 그 친구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때까지는 동네에서 가끔 지나가면서 보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사를 가면서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 후에 동창회에서 한두 번 보기는 했는데 그러고는 10년 정도 못 보고 지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카페에 온 거죠. 가만히 보니 그 친구도 얼굴에 나이가 들었더군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얼굴도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에 기분이 이상해졌죠. 친구는 일행들이랑 같이 왔다면서 오늘은 짧게 인사를 하고 다시 카페를 찾아오겠다면서 저에게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친구가 준 명함을 가만히 보니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더군요. 연락이 끊어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문자를 남겼고 며칠 뒤 친구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예전 얼굴 그대로다. 아니야, 나도 이제는 나이 들어서 많이 늙었지 뭐. 결혼은 했어? 아니, 아직. 너는? 아, 나도 아직. 아직 혼자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무슨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에 혼자 있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돌싱인 친구들이거든요. 저처럼 전직이 없는 친구들이 잘 없는데 어릴 적 첫사랑이 아직도 혼자 있다고 하니 이건 무슨 하늘의 장난인가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오랜만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헤어질 시간이 되니 엄청 아쉽더군요. 그 느낌은 저만 그런 게 아닌 듯 친구가 또 얼굴 볼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다시 보자고 했고 그 이후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게 되었어요. 매일 보는 건 아니었지만 연락은 매일 하게 되면서 서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 알 정도가 되자 우리 관계는 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초등학생 때처럼 고백조차 못했던 그 숫기 없던 아이가 더 이상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심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해야 했어요. 이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무슨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제대로 만나볼래? 정말? 사귀자는 거야, 지금? 너랑 연애하고 싶어. 나 생각보다 더 많이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다. 너 나 좋아해? 응. 예전에 5학년 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아. 제 고백에 친구는 정말 몰랐다는 듯 놀랐고 이내 예쁜 눈을 접어 웃으며 좋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긴장으로 굳어있던 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력 있게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도 제 손을 피하지 않고 맞잡아 줬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나이 40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몇 번의 연애를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저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며 만났었고요. 어쩌면 약간은 무미건조한 그런 연애를 했었는데 친구와 하는 연애는 달랐어요. 저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지
우선 만남 자체가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친구와 대화가 잘 통했고 둘이 식성도 비슷해서 뭘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마다 너무나 좋아서 가슴이 간질간질할 때도 있고 금방 헤어졌는데도 마치 며칠 못 본 것처럼 또 보고 싶고 그랬어요. 늦게 시작한 연애에 완전 제대로 푹 빠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친구도 리액션이 좋아서 저만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이 친구와 인연이 되려고 그동안 혼자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그 여자는 정말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창 연애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 때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카페가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만 보게 되었어요. 그때 받은 충격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예요. 아버지도 엄마가 유언 하나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넋이 나가 계셨고 일하다가 연락을 받고 온 누나도 돌아가신 엄마 모습에 오열을 했죠. 사람이 어쩜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수가 있는지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 그 충격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곧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저는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들 하나 있다고 늘 본인보다 저를 우선으로 사셨던 어머니셨는데 장가도 가고 손주도 안겨드리며 보통 평범한 아들들처럼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저는 평생 제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뒤늦게 후회를 해도 이미 떠난 어머니가 돌아오실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후회되는 일들로 괴로워할 때 그 여자가 제 곁에서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면 같이 잔을 기울여줬고 걷고 싶어 하면 말없이 같이 걸어줬습니다. 울고 싶어 하면 어깨를 빌려줬고 괴로워할 때 저를 안아줬어요. 문득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여자가 내 평생의 인연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한 번도 누구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너 만나고 내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아. 남은 내 인생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종혁아, 내 맘 받아줘, 혜정아. 그녀는 한참이나 머뭇거렸어요. 내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제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군요. 나도 너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당장 괴로운 마음 때문에 도피하듯이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때도 내가 좋으면 다시 얘기해보자. 응? 그러면서 제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는 건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친구는 제 청혼을 바로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시 얘기를 해보자는 여지는 남겨두더군요. 나와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굴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다렸어요. 왠지 기분에 저를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알 수 없는 확신도 있었고요. 제가 연애하는 건 카페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게 이모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이모가 연락이 오셔서 사귀는 사람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모에게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었기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이모를 찾아뵀어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모가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군요. 혹시 너한테 보험 들라는 말은 안 하디? 응? 보험? 그런 말 없었는데? 아, 그래? 혹시나 걱정돼서 너한테 무슨 의도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닌가 해서. 에이, 이모 왜 그래? 혜정이 그런 애 아니야. 그냥 노파심에 물어본 거야. 둘 다 진심이면 다행이고. 이모는 그때 무슨 느낌이 있었던 건지 그런 질문을 했고 저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여자를 믿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여자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를 속일 리가 없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죠.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을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녀를 믿었어요. 카페는 여전히 성업이었고 저와 그 여자의 연애 전선도 이상이 없던 어느 날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이 됐어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 전염병 때문에 카페에 사람이 뚝 끊어지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직원만 해도 3명, 알바도 6명이나 쓰던 카페에 직원 1명, 알바 3명만 남기고 모조리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운영이 안 되니 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위기를 맞으면서 그 여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늘었어요. 직원과 알바를 줄여서 제가 거의 카페에 있어야 했기에 저를 보러 그 여자가 자주 왔었고 그러다가 일손이 부족하면 그 여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줬죠. 그 여자는 센스가 있어서 일을 금방 배웠고 분위기가 카페와 어울려서 그런지 손님들도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정말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그 여자에게 한 번 더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한 번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없었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낸 거였는데 의외로 제 청혼을 받아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너랑 같이 있어 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너랑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정말이야, 혜정아? 응, 우리 결혼하자. 그 여자의 입에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환호성